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이 한 줄의 노래가 대한민국 남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불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12사단 병사들이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실제로 흥얼거렸던 그 노래입니다. 그런데 옆 부대인 21사단 양구 병사들은 거기서 한마디를 더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양구보다는 나으리. 21사단 병사들은 자신들이 더 힘들다고 느꼈던 겁니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까지 강원도 전방은 지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백두대간 능선 위에서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다가도 뛰쳐나가야 했던 그 시절. 오늘 전우의 기록이 그 시절 강원도 전방 부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악마의 훈련 탑7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본인의 부대명과 군번 연도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전우의 기록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7위 무장산악행군 완전군장 20km로 백두대간을 넘어라. 7번째는 무장산악행군입니다. 지금도 군대에서 행군은 하지만 1980년대 강원도 전방의 행군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후방 부대라면 평지나 도로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12사단, 21사단 병사들의 행군 코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산이었습니다. 해발 700m, 800m, 심지어 1000m를 넘는 봉우리들을 완전군장을 메고 넘어야 했습니다. 완전군장이 얼마나 무거웠냐고요. 소총, 탄약, 방독면, 수통, 식량, 침낭, 판초우이까지 다 합치면 20kg에서 많게는 25kg이 넘었습니다. 그 무게를 짊어지고 비포장 산길을 하루 종일 걸어야 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그 물집이 터지고 터진 자리 위에 또 물집이 잡혔습니다. 12사단의 경우 백두대간의 동측 능선을 담당했는데 이 지역은 전군에서도 고저 차이가 가장 극심한 곳으로 손꼽혔습니다. 이웃한 22사단 병사들이 12사단 병사들을 측은하게 여길 정도라는 말이 전해질 만큼 그 지형의 험준함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무릎이 나가도 행군은 계속됐습니다. 낙오하면 안 된다는 그 한마디에 이를 악물고 걸었던 그 병사들. 지금 60대, 70대가 된 그분들의 무릎은 아직도 그 산길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6위 영하 25도 분치모 매복 판초우의 한 장으로 버텨낸 밤. 6번째는 분치모 매복 훈련입니다. 혹한기 훈련 기간이 되면 강원도 전방 부대 병사들은 야외로 나가 직접 땅을 팠습니다. 이름하여 분치모입니다. 삽으로 자신이 들어갈 크기만큼 구멍을 파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엮어 지붕을 만들고 판초우의 한 장을 덮어 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잠을 잡니다. 영하 20도, 25도가 되는 날씨에 한 예비역의 증언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 강원도 혹한기 훈련 당시 외기 온도가 영하 25도일 때 분치모 내부 온도는 영하 8도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영하 8도가 견딜만한 온도였다는 게 놀랍습니다. 70년대 말에는 판초우위만 덮고 논두렁수로 옆에서 잠을 청하다 동사할까봐 이틀 밤을 한숨도 못 잔 병사도 있었습니다. 5일, 길게는 7일. 그 기간 동안 내무반에 돌아가지 못하고 야외에서 먹고 자는 것이 혹한기 매복 훈련이었습니다. 수건이 얼어붙었습니다. 전투와 안에 발이 얼어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동상에 걸려도 후송되기 전까지는 훈련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훈련을 겪은 분들 중 상당수가 그때가 정말 남자다웠다고 회상한다는 겁니다. 추위와 고통이 동지애로 바뀌던 그 시절, 분치모 속에서 옆 전우의 체온에 의지했던 그 기억이 평생을 갑니다. 5위 화생방 훈련 방독면 없이 가스실에 들어가라. 5번째는 화생방 훈련입니다. 1985년부터 팀스피리트 훈련에 화학전 훈련이 추가됐습니다. 북한의 화학전 능력이 실질적 위협으로 평가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방 부대 훈련에 곧바로 반영됐습니다. 1980년대 화생방 훈련은 지금보다 훨씬 강도가 높았습니다. 이른바 가스실 체험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밀폐된 공간 안에서 클로로아세토페논, 이른바 시엔가스를 살포하고 병사들이 방독면 없이 그 안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눈이 타는 듯이 아팠고 코와 목이 짓무를 것 같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방독면을 쓴 채로 PT 체조를 하고 구보를 하고 군가를 불렀습니다. 방독면을 쓰면 호흡이 극도로 힘들어집니다. 숨을 쉴수록 오히려 더 답답해지는 느낌. 전방 부대에서는 이것을 실전 상황 그대로 훈련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냐고요? 1980년대 북한은 세계 3위 수준의 화학무기 보유국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실제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 고통을 미리 경험하지 않고서는 전장에서 패닉 상태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전방 병사들은 그 논리를 납득하면서도 고통은 온전히 자신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4위 팀스피리트 연합훈련 70일, 밤낮 없는 전쟁 시뮬레이션. 네 번째는 팀스피리트 연합훈련입니다. 팀스피리트는 1976년부터 1993년까지 매년 실시된 한미 합동 야외 기동훈련입니다. 초기에는 10일 규모였지만 1980년대 들어 최대 7,080일까지 연장됐고 참가 병력도 1984년 이후에는 20만 명 규모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 훈련 기간 동안 전방 병사들에게 정상적인 일과는 없었습니다. 훈련은 주야를 가리지 않았고 전술 이동, 진지 구축, 방어전 시뮬레이션, 도하작전, 상륙작전이 실제처럼 펼쳐졌습니다. 강원도 전방부대는 실전 배치 상황처럼 GOP전 구역이 완전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훈련이 2월에서 5월 사이에 실시됐다는 점입니다. 강원도 기준으로 2월과 3월은 아직 한겨울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며칠씩 야외에서 전술 훈련을 하고 하루에 서너 시간씩밖에 못 자면서도 언제 어디서 상황이 걸릴지 몰라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이 팀스피리트 훈련 기간 동안 전쟁 대비로 사회가 사실상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뼈를 깎는 고생을 하며 소화한 이 훈련이 실제로 북한 체제를 흔드는 전략적 효과를 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3위 100km 산악행군 펀치볼을 찍고 돌아오는 지옥의 코스. 세 번째는 전술종합훈련 천리행군입니다. 천리행군.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약 100km를 걷는 훈련입니다. 서울에서 충청도 중간쯤 되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강원도 산길로 12사단의 경우 행군 코스에 양구 펀치볼을 찍고 돌아오는 루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펀치볼은 해발 1000m 안팎의 분지 지역으로 그 아름다운 경관이 전쟁이 없었다면 최고의 관광지가 됐을 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군인들에게 그 경관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지형을 걷고 또 걸어야 했을 뿐이었습니다. 완전 군장에 소총을 들고 발바닥은 터지고 무릎은 비명을 지르는 상황에서도 낙오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출발한 전우들과 같이 돌아와야 했습니다. 빠른 병사는 느린 병사를 부축하고 소대원이 서로를 끌어가며 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는 역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천리행군을 마친 병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해내고 나니까 세상에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 극한의 고통이 오히려 평생의 자신감으로 남는 것입니다. 2위 혹한기 철책 경계근무 영하 30도. 백두대간 꼭대기에서 2시간 홀로. 두 번째는 혹한기 철책 경계근무입니다.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실제 근무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21사단이 관할하는 가칠봉 OP는 해발 1241m에 위치한 육군 GOP 소초 중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12사단의 향로봉 독립중대는 해발 1296m. 그 능선 위에서 겨울이면 진짜 강원도의 겨울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강원도 전방의 겨울바람은 평범한 추위가 아닙니다. 바람이 어찌나 강한지 21사단 어느 초소에서는 대공초소, 지붕이 칼바람에 뜯겨나가 철책선 바깥으로 날아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철책을 따라 순찰해야 합니다. 방한복을 입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지금처럼 고기능성 방한 장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야간 경계를 서면 2시간씩 홀로 초소를 지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영하 25도에서 3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 사방이 산으로 막힌 고지대,
그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감각, 바람 소리가 적의 침투 소리처럼 느껴지고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에 온몸이 긴장합니다. 이 근무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 근무는 훈련이 아니라 나라를 지킨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1위 팀스피리트 기간 철야 비상 소집 산악기동훈련 연속 7일 강원도가 전쟁터가 되던 순간, 그리고 드디어 한 번째 1980년대 강원도 전방 부대를 가장 공포로 몰아넣었던 악마의 훈련은 바로 팀스피리트 기간 중 실시된 철야 비상 소집 산악 전술 기동훈련 연속 시행입니다. 단일 훈련이 아닙니다. 모든 공포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복합 지옥입니다. 팀스피리트 훈련 기간, 특히 절정에 달하는 시기가 되면 전방 부대는 실제 전쟁 상황을 상정한 전술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밤중에 비상 나팔이 울립니다. 자다가도 뛰쳐나와야 합니다. 완전 군장을 메고 야외로 나가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선을 형성하고 전술 이동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하루가 아닙니다. 이틀, 사흘, 길게는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제대로 된 수면 없이 영하의 강원도 산악 지형을 완전 군장으로 누빕니다. 낮에는 전술 훈련, 밤에는 비상 경계, 먹는 것은 전투 식량, 자는 것은 참호 속 판초우의 한 장. 혹한기 훈련과 유격 훈련과 팀스피리트가 한꺼번에 겹치는 그 시기, 강원도 전방 부대의 병사들은 글자 그대로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그 훈련을 버텨낸 병사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겪고 나서는 어떤 어려움도 크게 보이지 않더라. 극한의 조건이 사람을 단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험한 산 위에서,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나라를 지켰던 모든 분들께 전우의 기록이 진심으로 존경을 바칩니다. 오늘은 1980년대 강원도 전방 부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악마의 훈련 탑7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7위, 무장 산악행군. 6위, 영하 25도 분치모 매복. 5위, 화생방 가스실 훈련. 4위, 팀스피리트 연합훈련. 3위, 100km 천리행군. 2위, 혹한기 철책 경계 근무. 그리고 1위, 팀스피리트 기간 철야 비상 소집과 산악 기동훈련 연속 시행. 혹시 오늘 영상에서 본인이 겪었던 훈련이 있으셨나요? 댓글에 본인의 부대명, 군번 연도,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훈련이 무엇이었는지 남겨주세요. 전우의 기록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어야 살아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생생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